이번 편은 저번 영상과 이어집니다. 장민은 코난에게 본인이 브라운 박사님을 해쳤다고 말해줍니다. 남도일은 본인 최고의 서포터가 사라지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브라운 박사님 댁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브라운 박사님 댁에 갔더니 평상시와 풍경이 똑같습니다. 그때 브라운 박사님이 화장실에서 굉장히 말짱하게 나옵니다. 전화 왜 안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전화는 가끔 혼선이 된다고 그러면 못 받는다고 하네요. 뒤로 장미가 들어옵니다. 브라운 박사님과 같이 살고 있었네요.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페이크 친 모습마저 귀엽습니다. 코난은 브라운 박사님에게 검은 조직의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장미는 박사님이 빗속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해줬다고 하네요. 코난은 왜 하필 이 근처에서 쓰러졌냐고 물어봅니다. 장미는 아파톡신 4869를 먹은 사람들의 생사 여부를 조사했는데 도일이만 생사 여부가 안 나왔다고, 약을 개발한 본인이 직접 도일이 집에 와서 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조사하던 중 원래 있던 도일이 어린 시절에 옷이 없는 걸 보고 남도일이 작아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일이는 진짜 이거 죗됐다라고 생각해서 파들파들 떱니다. 그러자 장미는 걱정하지 말라고 조직에다가는 도일이가 죽었다고 보고했다고 하네요. 재미는 실험 대상이 없어지며 아깝다고 생각해서 거짓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인데 도일이를 지키기 위해 배신을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장미의 언니를 조직원들이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죽였는지 말 안 하면 약품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하였고, 그런 장미를 조직은 감금을 해놨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 본인이 개발한 알약을 먹었고 그 결과 몸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몸이 작아져서 그곳을 탈출한 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도일이를 찾아왔다고 하네요. 도일이라면 본인을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코난은 개빡쳐서 이해 하나도 안 된다고 해독제나 내놓으라고 합니다. 장미는 그 독약의 해독제를 만들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있던 연구소가 불타서 없어졌다는 기사를 보여줍니다. 검은 조직이 장미가 사라져서 만약 살아있다면 독약의 자료를 빼갈 테니 일찌감치 태운 것 같습니다. 만약 장미가 검은 조직에 의해 발각되면 코난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일단은 같이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의 손에 죽었다던 언니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여행을 갔다 와서 거기서 찍은 사진 파일들을 디스켓으로 장미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디스켓에다가 알약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언니에게 보낸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플로피 디스켓은 요즘으로 하면 USB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사진 파일들을 언니의 대학 교수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 이름이 이정원 교수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교수한테 연락을 해보니 디스켓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댁으로 디스켓을 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교수님 댁에 도착 후 교수님의 방으로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코난은 점점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네요. 창문으로 봤더니 교수님이 쓰러져 있습니다. 일단 급하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로 합니다.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습니다. 사건 현장이 굉장히 지저분한 것과 죽어 있는 위치를 보고 경찰은 책장을 보다가 같이 넘어져서 바닥에 있던 트로피에 머리를 찍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책 밑에 들어가 있는 열쇠, 책으로 숨겨놓은 듯한 전화기 등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코난이 여기 왔으니까 자살은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살인입니다. 장미가 말하길 플로피 디스켓도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살해 현장에서 활기치도록 냅두는 무능한 경찰들입니다. 코난과 장미는 살인이란 가정하에 조직에서 디스켓을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화기를 보니 자동응답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녹음된 메시지를 듣는데 좀 끊겨서 들립니다. 그때 뒤에서 메시지를 10개나 남긴 남자가 등장합니다. 잘생겼네요. 청솔 생명이다. 저 회사에서 새로 나온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는데 검은 조직의 워커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험사 직원인 것처럼 메시지를 남겨놨네요. 디스켓을 찾으러 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검은 조직이 범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목소리도 제거해놨을 겁니다. 검은 조직이 범인일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방문했던 모든 손님들이 모입니다. 이 세 명이 오늘 교수님과 만나는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딸의 대학 상담, 이분은 체스 약속, 이 남자는 교수님에게 사진을 찾아가기 위해 왔었다고 합니다. 코난은 생각 중입니다. 딴 곳은 난장판인데 왜 문에서 전화기까지 일직선상에는 노트만 떨어져 있었을까요?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장미가 그냥 던진 말에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코난 특징이 고민하다가 누군가가 아무 말이나 던져버리면 단서를 찾아내요. 그냥 여기서 브라운 박사님이 햄버거 땡긴다 했어도 땡겨? 하면서 알아냈을 겁니다. 존나 어거지입니다. 코난은 알아냈으니 브라운 박사님으로 더빙해서 사건의 진상을 말해줍니다. 범행 수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자동응답기용 테이프에 줄을 빼놓은 다음 응답기에 테이프를 끼웁니다. 그리고 줄을 방 밖까지 들고 간 다음 줄에다가 열쇠를 끼웁니다. 다시 테이프 끝은 가져와서 자동응답기 근처에 체스말을 거꾸로 세워두고 그 체스말에다가 테이프 끝을 걸어둡니다. 체스말 위에 책을 올려놓는 걸로 준비는 끝납니다. 그 후 전화를 걸어 응답기가 작동하게끔 하죠. 응답기가 작동하면서 줄을 당기게 되고 열쇠가 체스말을 치면서 책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범인은 메시지를 10개나 남긴 이 잘생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교수님을 찾아와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말다툼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 밀실 트릭을 생각해내긴 했지만 급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테이프에 본인 지문이 잔뜩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바꿔치려고 다시 왔지만 경찰이 이미 와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범인이라
범인이란 증거는 주머니를 뒤져보면 아마 디스켓이 잔뜩 나올 거라고 합니다. 코난의 범인들 특징이 범행이 밝혀지면 동기는 알아서 자백을 해버립니다. 뭐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어요. 교수한테 본인이 요청한 사진을 받으려고 했는데 진짜 개같이 찍힌 사진을 계속 줘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엽사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지워놓읍시다. 가지고 있다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사건은 해결됐고 디스켓을 받으려고 했지만 조사가 끝나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장미가 울면서 너처럼 뛰어난 탐정이 왜 자신의 언니는 구하지 못했냐고 따집니다. 장미의 언니는 10억 원 강도 사건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10억 원 강도 사건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은 조직에서 온 여자였습니다.